네,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제목은 네이티브가 단넷에게, 단넷이 네이티브에게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네이티브 코드를 매니지드 코드에서 사용하고 또 단넷 코드를 거꾸로 네이티브 코드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넷 5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채팅창에 링크를 드렸는데요. 이 링크를 보시면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면 기계어, 어셈블리어, C, 파스칼, C++, 컴, 웹 이런 식으로 제가 숫자를 매겨놨는데 이 아마도 시대가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시대가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언어와 기술이 그 시대의 주요 기술이 되겠고요. 이 각 기술들은 기능을 공유하기 위한 방향으로 순서대로 발전을 했습니다. 기계어는 아마 친구가 5명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5명의 친구에게 5개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효율적이지만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형태가 되겠고 이것이 이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킨 게 어셈블리 언어. 그리고 어셈블리 언어의 기능을 함수라는 형태로 기능 공유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효율성을 향상시킨 방법이 C나 파스칼과 같은 함수를 지원하는 언어가 되겠고 이 함수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와 연계된 컨텍스트, 멤버 변수까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클래스를 지원하는 언어들, 그리고 언어 간의 기능을 공유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 간의 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 공유 기능을 제공해주는 호바라든지 컴과 같은 기술들, 그리고 언어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와 하드웨어의 그런 공간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는 기능을 공유를 할 수 있는 웹이라든지 이런 기술로 순서대로 쭉 발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신 기술은 일반적으로 과거 기술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레거시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역으로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네이티브와 C샵 간의 관계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반대 5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이티브 코드의 단넷의 기능을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소개가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습을 위한 개발 도구 및 환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넷 SDK를 먼저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제가 링크를 드렸습니다. 단넷 SDK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기능은 C++의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C++의 컴파일러를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꼭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C++이 가지고 있는 컴파일러만 따로 떼서 VS 빌드 툴이라고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툴만 설치를 하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능들을 충분히 컴파일을 해서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되어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파워쉘이 실행 가능한 인터넷이 연결된 윈도우 환경이 있다면은 지금 제가 오늘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그 내용을 실습을 하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션에 3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 단넷 코어 CLI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단넷 코어와 단넷 프레임워크가 통합이 되면서, 단넷 5.0으로 통합이 되면서,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단넷은 비단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나 아니면 맥을 비롯해서 많은 IoT 장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을 지원을 해줍니다.
윈도우나 리눅스나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이나 IoT 장비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모두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겁니다. CLI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NET 코어 CLI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네이티브 코드를 C샵에서 사용했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Pinvoke라든지 Pinvoke의 기능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겟에서 제공하는 Pinvoke 패키지고 두 번째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라는 패키지입니다. 세 번째로 매니지드 코드, C샵 코드를 C++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C샵 코드의 기능을 익스포트하는 이번에 소개시켜 닷넷 5에서 나온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 Unmanaged Colors On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Unmanaged Colors On이 어트리뷰트의 헬퍼 함수인 Native Export라는 그 e스포츠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이번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닷넷 CLI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의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윈도우 터미널 -t 점 해서 현재 폴더에 윈도우 터미널을 엽니다. 닷넷 코드 닷넷 5.0 SDK를 설치를 하셨다면 닷넷 명령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SDKS를 통해서 리스트를 통해서 현재 설치된 닷넷 프레임워크 환경을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닷넷이 무엇 버전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버전을 선택하시면 현재 디폴트로 매핑이 되어 있는 SDK 버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닷넷에서 콘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닷넷 명령어에서 new를 치시고 콘솔 하시고 아웃풋 한 다음에 폴더를 지정을 해주시면 간략하게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닷넷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폴더를 잠깐 보시면 CS PROJ 파일에서 요 아웃풋 타입이 EXE로 되어 있으면 이 프로젝트를 빌드했을 때 EXE 파일 형태로 빌드가 되게 되고요. 요거를 지우시면 라이브러리 형태로 빌드가 되게 됩니다. 또는 이 부분을 라이브러리라고 해주시면 라이브러리 형태로 빌드가 되게 됩니다. 빌드를 하실 때 런타임을 지정을 하시면 현재 프로젝트가 해당 런타임으로 빌드가 되게 됩니다. 빌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쉽게 저희가 닷넷을 이용해서 멀티 플랫폼에서 빌드를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파워포인트는 제가 시간이 허락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코드를 C샵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네이티브 코드를 매니지드 코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걸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네이티브 코드를 C++ 코드를 컴파일러에 CLR 컴파일 지시자를 넣어서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C++ 그 C++ 코드가 매니지드 코드에서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C++에서 만들어진 뭐 여러 가지 함수라든지 클래스라 그 멤버들을 매니지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코드인데 이 슬래시 CLR을 이용해서 재컴파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네이티브 코드 부분의 전체 소스 코드를 아마 가지고 있으셔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에는 조금 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소스 코드를 전체를 다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슬래시 CLR 컴파일 옵션을 이용해서 재컴파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는 네이티브 코드를 매니지드 코드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p-invoke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p-invoke 이제 p-invoke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p-invoke를 이용해서 이쪽에 함수를 두 개를 선언을 해줬고요. 이 두 개 함수를 중에 하나의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면 윈도우 환경에서는 메시지 박스가 뜨고 리눅스 환경에서는 아마 프린트프로 콘솔 환경에 헬로우라는 문자열이 찍힐 겁니다. 이 p-invoke는 몇 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만약에 이 DLL이 여러 가지 버전의 DLL이 있다고 했을 때 DLL을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태틱하게 DLL 명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 스태틱하게 함수명을 컴파일 타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유동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멀티 운영체제를 지원을 하는 형태일 경우에 그 멀티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을 모두 다 선언을 해야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두 번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적으로도 이런 코드는 문제가 있게 되는데 먼저 이게 스태틱하게 빌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저 32.dll을 찾기 위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그 DLL 파일이 있을 만한 곳에 크리에이트 파일로 이 DLL 파일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DLL 파일을 체크를 다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찾게 되는데, 이제 그 DLL을 찾는 순서에 의해서 찾게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어, 진짜 DLL이 위치된 곳 이전에 악의가 있는 DLL 파일이 있을 경우에 그 DLL 파일이 먼저 호출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안적으로 문제점이 있게 되고, 따라서 p-invoke는 굉장히 쉽게 네이티브 코드를 C#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p-invoke를 이용할 때 유용한 도구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p-invoke 단넷인데 이 p-invoke 단넷에 보시면 p-invoke를 선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DLL 파일, 잘 알려진 DLL 파일들의 함수 선언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게 패키지의 p-invoke 스타 패키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DLL import generator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p-invoke를 사용하셨던 그 내용들을 잘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누게 p-invoke 패키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콘솔 프로젝트로 p-invoke라는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invoke CSPR ODA 파일과 프로그램 CS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 invoke star 누get 패키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누get 환경 설정을 해줍니다. 단넷 쓰고 단넷 설정을 해주면 nuget.config 파일이 생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곳에 패키지를 추가를 해주시는데, 만약에 앞서 보셨던 메시지 박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박스는 user32.dll 파일에 있으니까 user32라고 두 개 패키지를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를 해주면 사용하시는 방법은 먼저 p-invoke를 유징을 해주시고요. 또 p-invoke에 되어 있는 user32의 메시지 박스를 이런 식으로 클래스화, 네임스페이스화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 클래스로 호출을 해줍니다. 직접적으로 하드코딩으로 p-invoke를 호출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 굉장히 많은 DLL 파일들에 내가 원하는 API를 찾는데 하드 코딩 되어 있는 p-invoke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p-invoke의 아까 단점으로 그 DLL 파일을 컴파일 타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 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넷코어 3.0 이상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로드를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환경을 지원해주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dll이라는 것과 리눅스 환경을 지원해주는 리눅스 라이브러리라는 라이브러리를 기술을 해주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임포트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딜레이 임포트하는 부분은 하나. 그러니까 pinvoke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윈도우 함수 하나, 또 리눅스 함수 하나, 그래서 두 개의 DLL 임포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개 중에 하나만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기능을 이용하면 한 번에 DLL 임포트로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동적으로 요거의 선택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DLL을 지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p-invoke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p-invoke 누게 패키지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매니지드 코드의 기능을 네이티브 코드를 익스포트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C# 코드를 C++ 코드에서 사용하기 위한 상황에 닥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C++ CLI를 이용해서 단넷과
C 사이에 브리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피 인보크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컴콜러블 랩핑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CLR 호스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아마도 프레임워크나 랭귀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대안은 DLL 익스포트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젝트가 있고 또 언매니지드 익스포트라는 별도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오픈 소스가 C샵 코드를 네이티브 코드로 사용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훌륭하게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단내코어 호스팅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 방법으로는 단내 5.0에 추가된 Unmanaged Colors Only 어트리뷰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를 이제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린 마지막 Unmanaged Colors Only 어트리뷰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managed Colors Only 어트리뷰트는 이번 단내 5에서 새롭게 기능이 추가된 어트리뷰트로 매니지드 코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네이티브 코드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내 5 이상 SDK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비주얼 C++, 단내 IL 컴파일러가 필요하고 또 코드는 비주얼 C++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주얼 스튜디오 빌드 툴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Unmanaged Colors Only 어트리뷰트는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CONVS라는 콜링 컨벤션을 지정해주는 필드가 하나가 있고 엔트리 포인트라는 노출해주는 함수명을 지정해주는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Unmanaged Colors Only 어트리뷰트는 Unmanaged 코드에서는 호출이 불가합니다. 이 어트리뷰트를 사용한 메소드는 반드시 네이티브 코드에서만 호출을 할 수가 있고 매니지드 코드에서는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리플렉션도 같은 식이 주어지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엔트리 포인트에 지정된 함수명은 C++ 쪽에서 호출해야 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엔트리 포인트는 C 언어 함수 명명 규칙에 부합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Unmanaged Colors Only 어트리뷰트를 이용하면 C++이나 C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네이티브 함수를 지원하는 랭귀지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Unmanaged Colors Only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데모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class library라는 명령어를 지정하면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라이브러리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이브러리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프로젝트는 당연히 라이브러리 형태로 빌드가 되는 것이고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타겟 프레임워크이 단내 5.0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웃풋 타입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임의로 코드를 코드는 세 개의 단넷 메소드를 익스포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dd는 두 개의 인티저 값을 받아서 그 합을 리턴하는 함수가 되겠고, 두 번째는 writeLine 함수를 이용해서
임의로 입력받은 스트링을 콘솔로 출력해주는 writeLine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SUMString이라는 함수는 첫 번째 문자열과 두 번째 문자열을 합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unmanaged function pointer라는 함수는 이번에 닷넷5에서 추가된 함수 포인터, unmanaged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 포인터를 받아서 그 함수 포인터를 호출해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4개의 함수가 되겠고요. 4개의 함수를 요거를 빌드를 하기 위해서 unmanaged 플러스 only 어트리뷰트가 포함된 코드를 빌드하기 위해서 먼저 2개 컴피그 파일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nuget.config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nuget.config 파일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공식 누겟 사이트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이 현재 이제 닷넷 5가 정식 출시된 시점 이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공식 누겟 서버에 그 닷넷의 최신 기능이 아마 올라가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나중에 닷넷 정식 출시가 된 이후에는 아마도 누겟 패키지의 닷넷 정식 버전이 올라가게 되고, 그 전까지는 닷넷 데일리 빌드 서버에서 이 닷넷 5 기능을 가져오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누겟 패키지를 요 닷넷 데일리 빌드 서버로 세팅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닷넷 코어 데일리 빌드 서버가 여기 이렇게 누겟 서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겟 서비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방금 추가한 데일리 빌드 서비스. 만약에 다른 작업을 하시다가 누겟에도 들어가 있고 데일리 빌드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서 나는 데일리 빌드에 있는 기능을 더 우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누겟 닷config 파일에 있는 요 부분을 누겟 본 서버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바뀌게 되고요. 언미니, unmanaged 콜러스 only 어트리뷰트를 빌드하기 위해서 IR 컴파일러를 패키지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되면 이 CSPROJ 파일에 이렇게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빌드하기 위해서 넷 퍼블리시, 그다음에 쉐어드 라이브러리로 런타임은 윈도우 64비트 환경의 릴리즈 모드로 요 윈 x64 쉐어드 폴더를 만들면서 이 안에다가 라이브러리를 빌드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추가했던 데일리 빌드 서버고요. 다음에 저희가 아까 추가한 함수들입니다. 언세이프 키워드를 썼어야 되는데 아까 언세이프 키워드를 쓰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추후에 발표 자료와 함께 임의 장소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빌드를 하시면 이제 쉐어드 코드와 스태틱 코드, 라이브러리가 공개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쉐어드 라이브러리는 벤즈를 이용하시면 저희가 아까 만들어준 4개의 함수가 익스포트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트된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 이제 제가 임의로 방금 빌드했던 그 DLL 파일을 사용하는 코드에 대한 C++ 코드를 간략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함수 포인터를 선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함수 명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로드 라이브러리를 한 다음에 함수를 가지고 와서 호출을 하시면 호출이 됩니다. 호출이 잘 돼서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포인터 부분일 텐데 함수 포인터를 받아서 받아서 그대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풀한 함수를 정의를 했고 이 풀한 함수를 그대로 이 포인터라는 매니지드 코드가 노출한 함수에 인자로 넣어서 이 f가 정상적으로 호출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인티저 2개를 받아서 더하는 함수였고 이거는 이제 문자열 하나 받아서 임의의 문자열 뒤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였고 정상적으로 함수 호출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태틱 필드의 경우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스태틱 빌드 같은 경우는 아까 빌드를 했을 때 이 부분만 스태틱으로 바꿔주시면 이 부분만 스태틱으로 바꿔주시면 스태틱 빌드가 됩니다. 스태틱 빌드가 되는데 C++에서 이 스태틱 바이너리를 사용을 하실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또 프라그마 프라그마 코멘트를 이용해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lib 지금 방금 빌드를 어, 이 코드가 빌드된 스태틱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 있고요. 이 임포트를 한 다음에 그 IL 컴파일러가 작업해준 그 부분이 사용한 코드를 같이 임포트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bcrypt.lib 파일을 지금 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dll이 bcrypt.dll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bcrypt.dll을 하나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IL 컴파일러를 아까 누게 패키지에서 받아왔었는데 이 IL 컴파일러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부트스트랩 DLL하고 그다음에 runtime.lib 파일 요 두 파일을 같이 임포트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임포트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 일부 함수가 구현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 제가 아까 컴파일했던 그 코드는 요 함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임의로 제가 요 함수를 구현을 해봤고 요거는 GitHub에 있는 그 .NET 5 최신 코드에 보시면 요게 구현사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컨트롤 CV를 해서 붙여넣고요. 요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아마도 요거는 정식 버전이 되면은 요 부분 없어도 될 것 같고 이 부분 누게 패키지에서 요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없으면 뭔가 문제 있는 에러들이 난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쉐어드 라이브러리와 마찬가지로 함수 4개를 호출을 하면 정상적으로 이, 그, 함수가 정상적으로 호출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unmanaged collects only attribute는 C# 쪽에서 퍼블릭 스태틱 메소드만 이 어트리뷰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블리터블 인자만 가능을 하고요. 당연히 이 블리터블 인자이기 때문에 마샬링이 필요 없어서 효율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니지드 코드에서는 이 unmanaged class only 어트리뷰트를 부여한 메소드를 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플렉션 또한 불가합니다. 그리고 현재 win64 RID만 컴파일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단넷이 리눅스도 되고 이제 X86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현재 단넷 프리뷰 현재는 요 윈64만 제한이 되는 거고 정식 버전은 아마 32비트와 그다음 리눅스도 빌드가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 단넷 네이티브 익스포트 익스텐션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unmanaged colors only와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네이티브 코드, 매니지드 코드를 C++ 코드에서 이용했을 때 가장 공식적인 방법이라고 검색이 되시는 단넷 호스트를 이용한 두 개의 방법을 조인트를 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자동으로 로딩을 시켜주는 익스텐션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만든 그 프로젝트고요. 두 개 패키지를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점은 단넷 코드를 빌드를 하면 C 헤더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요거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음, 그러면 이제 음, DNN이 라이브러리를 빌드를 하시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과 이제 코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고요.
스텝 코드를 보시면 아까 보셨던 트리뷰트를 쓰는 방법과 코드는 동일합니다. 코드는 동일한데 이걸 이제 DNN이 누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빌드를 하게 되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웃풋이 이제 DLL 파일도 아웃풋으로 나오지만 C 헤더 파일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ny가 붙은 라이브러리들이 하나 나오는데 이 C 이 헤더 파일을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주시면 저희가 정의한 요 함수를 C++ 언어에서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여기 보시면 get test callable managed function이라고 해서 이 함수 내부적으로 타게 되는데 이 함수 내부에 보시면 단넷 호스트와 이 어트리뷰트를 썼던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호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DLL 파일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함수뿐만 아니라 요 누계 패키지가 만들어준 요 헬퍼 함수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요게 컴파일은 가능하지만 이거를 C++로 사용을 하기에 지금 과도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정식 버전이 나온 이후에 요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게 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네이티브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